15번. 다음 중 대장암의 주요 원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대장암은 가족력과 관련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공정제된 저자녀식이 섭취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곡식, 그리고 생과일, 생채소를 먹어주어야 합니다. 3번, 알코올 섭취는요, 대장암에 영향을 당연히 끼칩니다. 또한 대장 용종의 과거력은 영향을 줍니다. 궤양성 대장염은요, 항상 대장암으로 진행돼요. 궤양은요,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환은 설사, 변비, 혈변, 장폐색, 장습관의 변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대장암입니다. 모두 다 변과 관련이 높은 증상들이죠.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설사의 주요 발병 요인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생충, 이러한 세균에 감염이 되면요, 설사가 주로 발병합니다. 다음 문제, 아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설사를 하고 있대요. 대상자가 설사를 할 때 우리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자, 지사제를 복용한다. 우리 요양보호사는요, 절대 대상자에게 약을 드리면 안 됩니다. 또한 지사제는요, 너무 많이 복용했을 때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과 상담을 해서 드려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이에요. 음식물 섭취량을 줄여야겠죠.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요, 탈수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금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장 운동을 감소시키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금식을 하기 때문에 심신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변비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금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되겠죠.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운동을 해서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자녀 시기도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변을 물렁물렁하게 해서 배출이 잘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5번, 너무 중요하죠. 변비에 걸리면요, 고섬유질 음식을 먹어주어야 하고요. 설사에 걸리면 저섬유질 음식을 먹어주어야 한다는 거, 이 차이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대상자가 며칠 동안 변을 못 봤다고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요, 관장을 절대로 해드리면 안 됩니다. 대상자가 우리에게 관장을 요구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음을 이해시키고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시설장이 방문 간호사한테 연계를 해줘가지고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관장을 해주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요. 우리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으로 방문 간호사한테 연계할 수는 없다는 점. 반드시 시설장을 통해서 방문 간호사와 연계를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을 예측해서 말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대상자에게 질병을 예측해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 및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단명을 말해서도 안 되고요. 어떠한 치료 과정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지 환자의 증상뿐이에요. 절대로 진단명, 치료 과정을 예측해서 말하면 안 되고 증상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 이 증상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폐활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운동을 해도 숨이 금방 찹니다. 선무운동도 감소합니다. 선무운동도 감소하고 기침반사도 감소하기 때문에 기관지 내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폐포의 탄력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선무운동도 감소하고 기침반사도 감소하기 때문에 기관지 분비물이 감소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며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플루엔자와 독감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겨울철에 유행을 한다니까는 반드시 우리는 인플루엔자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기관지 경련을 초래한다는 거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폐렴입니다. 자, 음식물은요, 기도가 아닌 식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음식물은 폐로 가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음식물을 삼켜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폐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흡인성 폐렴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염증으로도 그렇고
혹은 다른 이유로 숨쉬기가 힘들어 할 때에는요, 우선은 자세는 반좌위로 취해주고요. 심호흡과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배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래를 배출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가 되겠죠? 반좌위를 취해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심호흡과 기침을 해주면은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지겠죠.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쌕쌕 하면은 바로 천식이 생각나야 된다고 했죠. 쌕쌕 거리면은 천식이 생각나야 합니다. 다음 문제.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객단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건 천식이 아니고 결핵입니다. 운동 후 기관지 확장제가 아니고요. 운동 전, 운동 30분 전에 호흡곤란 증상이 보이면 그때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호흡기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침구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건 천식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호흡기계 질환 중에서 침구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건 유일하게 천식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카펫은요, 여러분들 안에 먼지가 많죠? 먼지로 인해서 천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펫 사용은 금해야 합니다. 자, 습도 30%가 아니죠. 적당한 습도는요, 40에서 60%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들어 주는 거고요.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3분이 아니고 1분입니다. 머리를 약간 숙이고가 아니고 살짝 이마를 들어 주어야 합니다. 머리를 젖혀 주어야 해요. 뚜껑이 열고 마개를 입 가까이에 대고가 아니고요. 입에 물어 주어야 합니다. 5번, 약이 폐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내쉰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폐결핵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폐결핵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폐결핵이 이제 의심이 되면 즉시 격리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폐결핵 약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약을 6개월 이상 먹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간 기능 검사를 받아주어야 하고, 약을 먹고 있으면 이 결핵균이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객단 검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3번, 증상이 없으면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확실히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균이 없어졌다고 진단을 받아야지 그때서야 약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결핵균에 노출된 모든 사람에게 발병된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거나 혹은 노인분들한테 주로 잘 걸립니다. 오전에 열이 있다가 오후에는 열이 내린다가 아니고 오후에 열이 있다가 늦은 저녁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폐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가 사용한 휴지는 소각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폐결핵은 유전 질환 아니에요. 3번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치료, 대상자랑 접촉을 했다고 즉시 격리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2주에서 1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격리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접촉했다고 바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접촉했다면 2주에서 1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5번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손 씻기보다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심박 출량이 감소하면요, 심박동수도 감소합니다. 심장 근육량이 증가해요. 같은 말로 심장이 비대해진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심장 근육량이 증가하면요,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정맥 귀환 증가로 정맥류 유발, 정맥 귀환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맥류가 유발되고 또 부종도 생깁니다. 5번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고혈압 발병률이 높은 겁니다. 고혈압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요구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혈압이 일주일째 정상이라서 혈압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증량하거나 혹은 감량하는 건요, 무조건 의사의 처방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그 누구도 임의로 약을 중단, 증량, 감량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동맥경화증이죠. 이 혈관 속에서 피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혈관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통로가 좁아져 버려요. 혹은 아예 막혀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혈관은 쓸 수 없는 혈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쓸 수 없는 혈관이 되어버리면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켜요. 우리는 이 질환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증 대상자 건강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흡연은요, 동맥경화증, 혈관에 안 좋은 노폐물들을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해주어야 하고요. 저지방식이 먹어야 되고요. 또 콜레스테롤 제한해 주어야 합니다. 고염식이 아니고 저염식이 먹어주어야겠죠.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의존성 부종, 지속적인 기침과 객단 배출,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신체의 혈액 공급이 부족함.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심부전입니다. 자, 심부전,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심부전, 대표적인 증상이 부종입니다.
자, 그리고 신장이 부실하게 일하는 것을 신부전이라고 했죠. 신장이 부실하게 일하니까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 환자분들은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신부전 할 때 부종을 뜻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생기는 질환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빈혈입니다. 특히 노인분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빈혈은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적혈구에는요, 이렇게 점으로 생긴 헤모글로빈이 붙어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산소를 붙여줘요. 적혈구한테 산소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적혈구나 혹은 산소를 붙여주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세포에는 산소가 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산소는 우리의 몸이 필요한 부분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질환은 빈혈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빈혈 중에서도 노인분들한테 가장 흔한 빈혈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거 체크해 두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팔다리의 지방은요, 감소합니다. 반대로 엉덩이, 허리, 어깨의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어깨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어깨는 좁아지고요. 골반은요, 넓어져요. 3번, 근긴장도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척추간판이 축소되어 키가 줄어든다. 자, 그리고 엉덩이, 허리, 어깨의 피하 지방은 증가한다고 했죠.